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9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자, 일단은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총 7가지 경기 분석 들어갈 거고요. 자기 생각과 맞춰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볼티모어와 토론토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은 토론토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토론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순수 제 애플린과 크리스 베시스를 봤을 때, 방어율 자체가 좀 차이가 납니다. 베시시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잘 막아주고 있긴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볼티모어가 이번 시즌 47승, 토론토가 63승을 기록하면서 토론토가 알 동부 1위를 지금 수송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알 동부 1위를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은 맞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내일 볼티모어의 선발 잭 애플린 보겠습니다. 148kg짜리 포심에다가 그 다음에 뭐 싱커, 커터, 체인지업, 슬라이더,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유의미한 비율로 던져주면서 커맨드에서의 강점을 살려줘야 되는 선수죠. 근데 이번 시즌 부진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확연하게 WHP 올라가 있고 방어율도 올라가 있는데 이유는 심플하죠. 커맨드가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잘 안되고 있는 시즌이다. 자, 다만 이제 좀 변수가 뭐냐면은 낮은 존을 공략하는 싱커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거든요. 싱커 밸류 빼고는 나머지 구종들의 밸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밸류 높은 무빙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토론토는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 기복이 분명히 있는 팀이고 원정 게임에서의 팀 OPS가 몇이다? 0.694. 리그 전체 19위까지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진짜 저는 뭐 뜬금 애플린의 뭐 호투 각이 나와줄 수도 있다고 봐요. 애플린의 낮은 존, 로우 존 공략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잘 던져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베시시죠. 148kg짜리 페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커터, 슬라이더, 커브, 스플리터까지 섞어서 던지는데 이번 시즌 9위가 괜찮아요. 9위가 괜찮고 원하는 곳에 꽂아 넣을 수 있는 능력도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좀 리스크가 뭘까요? 뭐 홈과 원종에서의 기복이 커리어 내내 좀 있었어요. 이번 시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는 12경기 나와서 71.1이닝 동안 2.65의 ERA. 근데 원정에서는 10경기 나와서 49.1이닝 동안 5.66의 ERA. 원정 게임을 떠났을 때 이닝 이팅에 대한 능력도 많이 떨어진과 동시에 실점률이 올라간다는 리스크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지금 볼티모어가 최근에 빠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7푼 5리까지 동일기간 홈런이 또 10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득점에 대한 지원이 6.8득점씩 가져가는 상황 평균. 그리고 이번 시즌 우한 투수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0.735 리그 전체 14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애플린이 싱커가 낮은 존에 공략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마진을 남겨주면서 볼티모어가 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불펜 흐름 역시도 볼티가 좀 더 낫습니다. 토론토는 뭐 최근에 그렇게 필승조 투입이 많지는 않았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이 불펜들의 밸런스 자체가 좀 무너져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볼티모어가 접전 이상까지도 노려볼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볼티가 뭐 접전 이상을 노려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9.5 대비했을 때 화력전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랑 콜로라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매치업은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콜로가 이번 시즌 팀 문제가 사실 뭐죠? 이 선발에 대한 방어율이 리그 전체 꼴찌. 선발 방어율이 6.18로 리그 전체 31을 기록 중인 팀이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항상 지고 가요. 내일 선발로 나오는 브래들리 브래들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7번의 경기에서 27이닝 동안 1.78 WHP와 8.67의 ERA 좋지 못했습니다. 153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리터, 슬라이더,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는데 패스볼에 대한 구위 자체가 좀 약한 편이고요. 커맨드도 조금 불안하죠. 근데 이게 변수가 뭐냐면은 7월달부터 볼 끝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최근의 경기력은 나쁘진 않거든요. 7월달 2경기 나와서 11이닝 동안에 3자책 2.45의 ERA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조금 거슬리기는 합니다. 이거 사실 클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155km 가까이 되는 이런 파이어볼러를 만났을 때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다는 점까지 존재하다 보니까 이 블레이록이 생각보다 잘 던질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반면에 지금 클블의 선발은 체코니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69.1 동안 1.23의 WHP와 3.76의 ERA 잘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라든지 커맨드 능력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의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해요. 근데 이게 콜로 같은 경우에도 밸류 높은 직선 구종들 타이밍이 잘 안 맞죠. 잘 안 맞는 편이고 코어 스피드 빨리 못 받는 경기 원정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다? 0.602 리그 전체 29위 수준. 그래서 생각보다 양 팀들의 선발이 좀 길게 최소한의 실점으로 막아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콜로의 불펜도 이제 뭐 할보르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킨레이라든지 생각보다 파이어블러 자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클블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불펜 대결 들어가서도. 그래서 저는 이게 일단은 8.5 기준 했을 때 약간 저득점 양상이라든지 콜로가 좀 접전을 만들어낼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애리조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사실 난이도가 쉽진 않아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매치업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일단 두 팀 다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애리조나 역시도 최근 5경기에서 1승 4패 모두 외쳐봐요님 추천 감사합니다. 둘 다 흐름이 좋지 못하죠. 특히나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6.67점 리그 전체 27위 수준. 그리고 이제 불펜 방어율이 8.31에다가 야수들의 집중력 자체도 조금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수비에서의 안정감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내일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트로이 메이튼이 등판합니다. 156kg짜리 파이어 볼러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 경기 나와서 5이닝 동안 1.8의 WHP와 10.8의 방어율 좋지 못했죠.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익스텐션에서의 강점까지 있기는 하지만 좀 무브먼트라든지 볼끝이 조금 정직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애리조나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9푼 8리까지 타선이 침묵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리조나가 넬로까지 팔아버리면서
뭐 팀 전체적인 밸류 자체도 좀 떨어진 건 맞거든요. 다만 변수가 뭐냐면은 이번 시즌 내내 애리조나는 빠른 공에 대해서 타이밍이 리그 전체에서 가장 좋았던 팀 중에 한 팀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멜튼이 리스크가 명확한 상황에서 애리조나의 빠따의 반등 가능성을 전 좀 봐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좋지는 못하지만 상성에서는 충분히 공략해 볼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리조나의 선발은 로드리게즈가 등판하는데 14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싱커, 커터, 그 다음에 체인지업, 슬라이더까지 레파토리가 조금 다양하죠. 이번 시즌 사실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이제 뭐 스토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그래도 9위는 나쁘지 않거든요. 디트도 최근에 뭐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9푼 1리까지 떨어져 있는 데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 타점에 대한 생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로드리게즈가 그래도 퀄스 정도는 찍어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양 팀 다 부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등 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팀은 애리조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애리조나의 접전 경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배 가능성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신시내티랑 다저스 볼게요. 신시내티 다저스.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다저스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겠죠. 선호도가 높을 텐데 뭐 체이스 번지와 야마모토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뭐 메이저리그 조금 보시는 분들은 야마모토가 더 좋은 선발 아니야? 뭐 당연히 생각하시겠죠. 뭐 실제로도 맞고요. 자, 시시네티의 선발 체이스 번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5번의 경기에서 21.2이닝 동안 1.6의 WHP와 6.65의 ERA 성적에서 보여지듯이 이번 시즌 잘 못하고 있어요. 뭐 158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고속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까지 3피치 유형인데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나쁘지는 않지만 조금 레파토리 자체가 좀 한정적이다 라는 점은 확실히 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커맨드가 좀 불안정한 부분들, 한정적인 레파토리를 가져가는 부분들, 볼 끝이 조금 밋밋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 빠른 공의 타이밍이 괜찮은 팀들은 웬만하면 좀 공략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저스도 역시나 페스티벌의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팀이고, 일단은 뭐 전체적인 팀 타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구안이라든지 아니면 펀치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고점 자체가 높은 팀이죠. 최근에 다시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는 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체이스 번지를 공략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번지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가져갈게요. 낮게 잡아주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다저스의 선발은 야마모토가 등판하는데 15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스플리터, 그 다음에 커브까지 3피치에 가까운 유형입니다. 페이스볼이 진짜 좋아요. 페이스볼이 진짜 좋고 이제 스플리터라는 확실한 이 위닝샷도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아마 야마모토가 지난 시즌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넘어갔을 때 조금 안 좋았던 부분. 지난 시즌 한 경기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5이닝 4자체 7.2의 ERA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좀 거슬리는데? 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번 시즌 야마모토가 페이스볼이 너무 좋고 스플리터의 각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는 명확하게 떨공에 대해서 타이밍이 안 좋죠. 그래서 좀 빠른 카운트에 지금 야마모토를 공략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변수가 있겠지만 야마모토의 최근 흐름이라고 한다면 진짜 뜬금포 한 방, 두 방 정도? 그 이상을 내주진 않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어쨌든 선발 싸움에 있어서 다저스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야마모토로 최대한 길게 이닝 먹어주면서 좀 불펜에 대한 리스크까지 좀 지워주는 이런 흐름이 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다저스가 좀 유리한 경기 가져갈 것 같고요. 뭐 일방적인 게임까지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참고해 주세요. 자, 다음 경기 켄자랑 애틀 볼게요. 켄자 애틀. 자, 지금 애틀란타가 몇 연패죠? 최근에 이제 5연패까지 장줄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가 연패 구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경기력은 명확하게 안 좋아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2.4득점, 평균 실점이 80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좀 무너져 있는 구간이다. 이건 사실이거든요.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에이스가 조금 해줘야 되기는 해요. 에이스가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이 스펜서 스트라이더죠. 일단은 지금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둘 다 밸류가 괜찮습니다. 페이스볼도 괜찮고 슬라이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시즌 초에는 이 토미 존 수술 이후에 약간 구위가 올라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6월달 중순부터 확실하게 구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레이킹볼에 대한 밸류가 높은 선수를 만났을 때 조금 부진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시즌 이 켄자가 우한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몇이었죠? 0.687. 리그 전체 26위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을 감안해 봤을 때 캔자스가 빠따가 터져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요, 사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스트라이더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다는 거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켄자의 선발은 리치 힐이 등판하는데, 14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브, 전성기 때는 커브로 사실 에이스급 자원으로 분류가 됐었던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죠. 이 친구가 지금 80년생이죠. 그래서 뭐 페이스볼에 대한 뭐 구속, 뭐 구위, 커브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 많이 좀 내려왔죠, 사실. 그래서 사실 애틀란타도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빠따 흐름이 볼을 그래도 되게 많이 봐주거든요. 막 빠따를 막 돌리는 공격적인 타격 내용을 가져가는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리치 힐의 커브에 대한 이런 커맨드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애틀란타에 받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애틀란타가 좀 유리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9.5라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는 조금 저득점 양상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화사기랑 필라델피아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은 화이트삭스가 최근에 경기력이 생각보다 나쁘진 않거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최근 5경기에서 2승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최근에 괜찮아요. 그래서 2할 7푼 8리 팀 타율에다가 홈런이 10방이 쏟아지는 구간, 다만 이 흐름을 이어가기에는 내일 선발 이 크리스토퍼 산체스라는 선수의 밸류 자체가 너무 좋거든요, 이번 시즌. 156kg짜리 싱커를 던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체인지업이라든지 슬라이더까지 던져줄 수 있는 자원인데,
이 무빙볼에 이 크리스토퍼 산체스의 싱커에 화사기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겠느냐. 이번 시즌 화삭은 분명히 타이밍을 뺏는 공들이라든지 무빙볼에 대해서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산체스를 최근 3년 동안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도는 걸로는 이 산체스의 이 싱커에 대한 타이밍을 잘 맞추지는 못할 것이다. 자, 반면에 화삭의 선발은 이제 마틴이 등판합니다. 데이비스 마틴. 153kg짜리 포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이렇게 던져주는데 체인지업이 되게 좋아요. 뭐 터널링도 괜찮고 또 빠르고 좌타 전팅이 좋습니다. 일단은. 자,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이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이 빠따 감각이 너무 좋거든요.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2할 7푼까지, 그 다음에 홈런이 최근 5경기에서만 15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평균 7.2득점을 가져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양팀 다 이런 빠따 흐름이 괜찮은 건 맞지만 결국에는 마틴과 산체스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더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이 가능한 필라델피아가 좀 유리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화삭이 최근에 불펜 흐름도 좀 과부하가 좀 심한 편이고요. 최근에 불펜 수화가 많았었고 안정감이 좀 떨어지는 구간에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엘서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더라든지 연투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필라델피아가 유리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일방적인 게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휴스턴이랑 워싱턴 볼게요. 휴스턴 워싱턴. 자, 이 매치업은 휴스턴이 최근에 이제 연패 구간이 좀 길죠. 애슬레틱스를 만나서 4연전을 홈에서 수입을 당하고 왔다.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에이스의 역할이 반등 각을 좀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 프렌더 발데스에게 기대해 볼만 하긴 하거든요. 자, 이 프렌더 발데스 152kg짜리 좌완 싱커 볼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커브라든지 체인지업도 타이밍 뺏는 구종들이 굉장히 좀 밸류가 높습니다. 땅볼 유도에서도 확실하게 강점을 보여주고요. 특히나 이 친구가 좌타자 만났을 때 몸쪽 낮은 종 공략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는 누가 해줘야 되느냐, 뭐 에이브람스라든지 우드, 벨, 뭐 로우 좌타 라인들이 폭발력을 좀 보여줬을 때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팀인데 사실 프렌버 발데스를 만나서 연속 안타 뽑을 수 있을까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발데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워싱턴의 선발은 브래드 로워드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6번의 경기에서 1.26의 WHP와 3.39의 ERA. 경기 출전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문 선발은 아니에요. 선발로 몇 번 안 뛰었죠. 그래서 뭐 길게 가야 한 뭐 4이닝? 진짜 길어야 한 5이닝 정도?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구성 자체가 154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싱커, 뭐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기는 하는데 직선 구종에 대한 이 구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레파토리 자체가 조금 한정적인
그런 유형이죠. 길게 가긴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워싱턴의 이번 시즌 최대 약점이 뭐죠? 불펜. 불펜 방어율이 5.63으로 리그 전체 꼴찌라는 점. 뭐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일단은 뭐 로드가 아마 조금 빠르게 내려온다고 한다면 뭐 5회, 6회, 7회, 8회, 9회 이렇게 좀 길게 맞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휴턴이 조금 유리한 경기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좀 일방적인 경기까지는 나오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휴턴도 뭐 최근에 흐름이 좋진 않다 보니까 뭐 발데스가 좀 잘 던져주긴 할 건데 뭐 선발 밸류 차이가 분명히 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참고해 주세요. 자,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해온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분석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또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 먼저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